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행에 대한 설명. 오늘은 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 수업하고 다음 주에 수 수업하고는 오행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앞전에 영상 올려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리와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제살들이라든가 또 육신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행의 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금은 흰색이다 보니 배경을 조금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죠. 일단 금의 성품 생명의 결실이고 황금이고 미완성금 완성품이다.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결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생명의 결실은 뭘까요?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말을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봄에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씨앗이 자라나서 가을에 와서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의 결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이고 마무리다 이런 말이고요. 황금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이제 얘기했던 우리가 뭐 단단한 어떤 금속이라고 하는 걸로 따져서 금속은 가장 비싼 것이 황금이지요. 그래서 황금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고, 미완성금 완성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예를 들면 볼트 너트 같은 거는 그 자체로서는 분명히 완성품이긴 합니다. 볼트도 그렇고 너트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완성품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큰 기계의 부속품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완성품이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완성품이라고 하는 말도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미완성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단단한 것, 방패이며 가정을 보호한다.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는 일상적으로 금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돌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거는 땅속에 철광석으로 묻혀있지 그게 금이라고 하는 덩어리 자체로 있지는 않지요. 바위틈에서 그 돌 속에 금의 어떤 광맥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캐내서 재련을 거친 다음에 철광석으로서 그걸 갖다가 다시 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금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말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바위 덩어리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뭘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걸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방패이며 가정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외부에서 적으로 어떤 공격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힘도 있어야겠죠. 그 방어하는 힘이 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방어하는 힘이 있다 보니 가정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긋나면 저지하며 지구의 황폐를 막는다.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긋나면 저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게 꼭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나와 생각이 어긋나고 나와 적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나와 상대편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을 저지합니다. 때로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자라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싹을 가지를 쳐버리지요. 그래서 큰 나무의 대들보로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싹이 번져 나가려고 하는 것을 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지하고 이런 의미도 포함입니다. 지구의 황폐를 막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구의 황폐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온갖 잡석들이 풀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은 나무가 자라 올라와서 거기에 큰 열매를 맺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가꾸고 거두고 하는 것들 중에 이것이 금이라고 하는 기세들이 그것을 조율해 준다. 때로는 파엎어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준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 전쟁을 막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준다. 이런 말은 아까 했듯이 외부에서 나한테 어떤 적군, 사람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게 될 때는 그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말도 여기에 금의 성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꼭 기억하셔야죠. 금은 방향으로 따지면은 서쪽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절은 가을입니다. 계절은 가을이고 색깔은 백색이라고 말을 하고요. 맛은 매운 맛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서쪽, 가을, 흰색, 백색, 흰색, 그 다음에 매운맛, 그 다음에 폐를 말합니다. 우리 신체 5대 장기 중에 폐를 말을 하고 때로는 피부, 관절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합니다. 5대 장기 중에서는. 그 다음에 수비학적으로는 4와 9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4와 9라고 하는 숫자를 써줘야겠지요. 그러니까 금이 필요 없는 사람은 4와 9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도 4구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소득에 관심이 많다. 의리를 주관한다. 금이 목화, 금수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을 상징하다 보니 금이라고 하는 말은 꽃이 피는 것은 화려하고 보기만 좋아 보일 뿐이지 실속이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을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속이 있다 이런 걸 말을 하고요. 의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서는 금 안에 뭘 집어넣기도 힘들고 안에 있는 걸 뽑아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가 한번 결정적으로 뭐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마음을 준 사람, 글쎄 뭐 단어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한번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게 이제 주변에서 아니다, 뭐 틀렸다, 반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 의견을 듣기는 듣고 결정은 내 마음대로 내립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서늘한 기운입니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활동을 정리한다 이런 말 어떤 말일까요? 가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지만은 잎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웅출이고 멈추어야 되는 절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을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약육강식으로부터 보호, 방어하는 작용이다. 마찬가지겠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작용이고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뭐 어떤 솔직히 자동차는 악셀레이터보다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려갈 때는 가만 내비둬도 굳이 악셀을 안 밟아도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지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 멈춰야 됩니다. 그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필요할 때 멈춰주는 역할. 여기에서 냉정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 더 이상 하면은 어떤 내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것들이 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이 많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금이 많을 때 첫 번째 불굴의 정신이 강하다. 불굴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어떤 외부에서 나를 막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상황들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겠지요. 그러니까 금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을 확고하고 또 부딪히고 뭐 충돌하고 이런 거를 겁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굴의 정신, 의지가 뚜렷하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백호와 같이 살벌하다. 용감하고 폭력배다 이런 말은 뭘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꼭 비건한이란 아닙니다만은 금이라고 하는 거는 칼이라고 치면은 내가 칼을 여러 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함부로 다가오지는 못하겠지요. 왜냐? 칼에 상처 입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그 나쁜 의미가 없이 쉽게 다가가는데 상대방들이 나를 보면은 내가 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약간 두려워하고 약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조금 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내 의사를 말하면은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 주는 것 같지요. 그러다 보니 좀 무대뽀 기질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용감하고 폭력배고 그 다음에 백호와 같이 살벌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이 맵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쓰인다라고 얘기하겠지요. 그 다음에 과단성이 있다 이런 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칼을 들고 과감하게 이렇게 휘두르거나 잘라버립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면은 냉철한 판단력을 나타내지요. 그러면은 어떤 걸 자를 때 칼로 딱 자르게 되면 이쪽과 저쪽이 딱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중간에 뭐 지지직 남는 거는 없지요. 그런 면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이 칼이 있다는 의미의 뜻은 과감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인간유대 원만 하나 과하면 까다롭고 권모술수에 능하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불굴의 정신이 있다. 이제 금의 기질들은 아무래도 충돌하고 앞장서고 행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남들한테 체면 깎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굴의 정신, 명예가 있다, 명예 욕심이 있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와 화가 금을 부드럽게 한다. 수는 금을 씻겨져 나가게 만들지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거는 금을 녹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기세가 있었을 때는 어떤 관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지면은 아주 쇠가 많은데 금이 있어야 그 작용이 잘 될 것이고, 수가 있어야 그 금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와 화가 금을 부드럽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오행을 성장 저지시킨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차라리 이제 나중에 뭐 좀 더 기회가 나면 하겠습니다만은 역생역극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불이 금을 녹이기는 합니다만은 불이 약한데 금을 강하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차라리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저지시키고, 흙에 바위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흙이 뭐 나무를 크게 자라게 하지 못하겠죠. 물속에 바위가 너무 많다. 이것도 물이 너무나 급박하게 흐름으로 인해서 그 물에서 생명이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저지시킨다. 4개 이상은 강직하고 특별한 기질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4개가 있으면은 금의 기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 어떤 특수한 기질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인생을 풀어가면 다행인데 잘 못 풀어가게 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이 없을 때를 한번 보죠. 금이 없을 때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 불의의 사고, 아까 말했다시피 외부의 공격이 나한테 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다가왔는데 그걸 막아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잔인성이 있고 시비를 잘한다. 이게 내가 방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하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세술이 부족하다. 어떤 상황에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사교적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행동을 할 때와 멈춰야 될 때, 적당히 조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행동해서 어떤 분위기 싸하게, 가쁜 싸라고 말씀하지요. 그런 경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일성사 안 되고 사기를 잘 당한다. 이것들도 아까 했듯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방어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방패 이런 걸 말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꼬임에 잘 빠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잔인하고 시비를 잘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인덕이 없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업은 이제 말해야 될까, 오행으로 따졌었을 때 금을 용신이라든가 희신으로 써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면은 좋습니다. 때로는 그 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고철장사, 판검사, 정치, 소개업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거지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캐치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조율해가면서 잘 나가면서 양쪽을 소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몸에 쇠붙이, 그 다음에 금반지, 때로는 너무 그렇다고 해서 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주렁주렁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귀에 구멍을 여러 개 뚫는다라든가, 때로는 어떤 손에 반지를 여러 개 낀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걸 지고 다닌다는 의미의 뜻은 내가 몸에 오행의 기세에 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주렁주렁 느낌으로 하시지는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금이 없을 때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은 이제 후각, 시각으로 흉하게 작용하면 코 막힌 소리가 난다. 이제 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는 몸의 장기로 따지면은 폐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 피부 이런 것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냄새를 맡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기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주에서 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냄새도 좀 잘 못 맡습니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금이 많으면은 피부가 약하니까 소금 마사지, 때로는 진흙팩도 좋고요. 때로는 이제 겨울에 태어났는데 금이 사주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토피 같은 것도 대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데 겨울생들은, 사주가 차고 냉한 사람들은 아토피도 분명히 있더라. 근데 그게 오행의 조화가, 화의 조화가 좀 와주면은 아토피가 있었지만은 치유가 됩니다만은, 그 아토피의 기세가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화로 인해서 그 오행을 중화시키지 못하면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수냉한 사주들은 대체로 좀 그런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은 뼈, 화가 많으면은, 금이 있는데 뼈가 금인데 화가 많으면은 화극금하기 때문에 뼈를 녹이지요. 그래서 빈혈,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금이 손이 맵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 맺기 할 때 친구들을 보면은 주변에 막 너무 재밌고 신나면 막 손을 때려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손이 맵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까 했듯이 금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지요. 뭐 개그처럼 얘기하면은 금이 많은 사람들은 원펀치 쓰리강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힘으로 한 대 툭툭 건드려도 맞는 상대방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을 많이 받기도 하고 상처를 많이 입는다, 이런 의미의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금은 완벽주의자이다. 금이 이제 어떤 결말을 내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주에 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금이라고 하는 기세가 어떤 결말 짓고 마무리하는 거다 보니 그 금의 기세 때문에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금은 칼처럼 자르기 때문에 여자 사주에 금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관으로서 금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때로는 본인의 기질도, 이제 금일주들은 또 그런 기질도, 특히 신금일주들은 그런 기질이 더더군다나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음식으로는 갑각류, 번데기, 그 다음에 게장, 바닷가재, 멸치 이런 것들도 말을 하니까 철분과 관련돼 있고 칼슘과 관련돼 있는 음식들이 본인한테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 교통, 운수, 검찰, 경찰, 의료 분야도 금과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량, 기계, 제철, 정비, 공구, 금은 세공, 그 다음에 철물, 고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금과 관련돼 있다. 금은 제이면은, 금이 돈일 때는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운용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코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제이면은 살림이 튼튼하고, 부인이 금이라고 하는 글씨가 부인이다라고 하면은 부인이 단단해서 부인이 함부로 배신 이런 것도 잘 안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관일 때는 냉철하게 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전부 다 쇠와 경찰, 검찰, 의료, 국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금과 관련된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중에 오행이 어느 게 좋냐 나쁘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행이 조화로움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 사주에 용의신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의신이 아니라고 해서 오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행이 조화롭게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한테 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주에 오행이라고 하는 기세가 뚜렷하게 있어줘야 방어력과 공격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오고,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수단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내 사주에 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을 꼭 가깝게 하시고요. 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거나 방치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오행의 금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울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죠. 연말도 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